전기 없으면 AI도 그냥 고철 덩어리입니다. 모두가 AI 주식에 미친 지금 정작 그 AI를 먹여 살릴 전기는 누가 만들까요? 오늘 조 박사가 이 거대한 함정을 완전히 발가벗기겠습니다. 여러분이 모은 노후 자금을 한 방에 날려버릴 거대한 착각이 지금 온 나라를 덮치고 있습니다. AI 주식 안 사면 바보 같다고 느끼시죠? 그런데 그 AI가 돌아가려면 전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기 없으면 AI도 그냥 깡통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대정신 조박사입니다. 3월 하순이 되니 꽃샘 추위는 물러갔지만 미세먼지와 일교차가 심합니다. 호흡기 건강 각별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지속적으로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동네에도 꼭 이런 분 계시죠? 금융권에서 30년 넘게 일하면서 동네 어르신들 재테크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 말입니다. 저희 동네 새마을금고 송지점장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며칠 전 우연히 만났는데 한숨을 푹 쉬시면서 이러시더군요. 조 박사님, 요즘 70대 어르신들이 엔비디아 산다고 난립니다. 손주가 사라고 해서 뉴스에서 봤다고 은행 직원이 권유해서 너도 나도 반도체 주식 사신답니다. 문제는 이미 몇 배씩 오른 주식을 고점에서 사시는 분들이 태반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점장님, AI 주식은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진짜 돈이 몰리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전기입니다. 송 지점장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전기요? 네, 전기입니다. 정확히는 원자력 발전과 우라늄입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소비한 전력량이 460테라와트시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전체가 1년 동안 쓰는 전기량과 맞먹습니다. 그런데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2026년에는 1000테라와트시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불과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챗 GPT 한번 질문하고 답변 받는 데 드는 전기가 구글 검색 10번 하는 것과 맞먹습니다. 이미지 생성, AI 한번 돌리면 스마트폰 완충하는 것보다 많은 전기를 먹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짓고 있는 데이터 센터는 5기가와트급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5기 분량의 전기를 혼자 다 먹어치운다는 뜻입니다. 사태의 발단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오픈 AI는 5조 달러를 들여서 거대 AI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7천조 원입니다. 이게 다 전기 먹는 하마를 만드는데 쓰이는 돈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전기는 어디서 나올까요?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이걸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해가 져도 바람이 안 불어도 24시간 365일 돌아가야 하는 데이터 센터엔 끊기지 않는 안정적인 전기가 필수입니다. 결국 답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원자력입니다. 지금 눈치 빠른 진짜 부자들은 AI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조용히 우라늄 광산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도 원자력 스타트업에 수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아마존과 구글도 원자력 발전소와 직접 전력 구매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화려한 AI 잔치는 끝났고 이제 전기 청구서를 내밀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키려면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곳을 봐야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는 모습을 보십시오. 뉴스는 매일 AI 관련주 급등을 외치고 이미 많이 오른 반도체와 서버 회사들의 60대, 70대 시니어 투자자들이 우르르 따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20년 전 인터넷, 10년 전 중국, 몇 년 전 2차 전지와 똑같은 패턴입니다. 항상 테마가 달아오르면 마지막에 늦게 뛰어든 분들이 제일 크게 다칩니다. 그런데 진짜 큰 손들은 어디를 보고 움직일까요? 화면에 번쩍거리는 AI가 아니라 그 AI를 움직이는 전력 계좌를 봅니다. 전력 수급, 발전원 비중,
원자력 정책, 우라늄 공급망을 봅니다. 거기서 앞으로 10년, 20년짜리 돈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왜 우라늄과 원자력이 다시 부활하고 있는지, 한국은 에너지 안보에서 어떤 리스크와 기회를 갖고 있는지, 시니어 투자자 입장에서 노후 자산을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하나씩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AI 광풍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가볍게 보면 안 되는 이유를 숫자로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우라늄 연간 생산량은 약 5만 7천 톤입니다. 그런데 기존 원자력 발전소들이 필요로 하는 우라늄은 연간 6만 5천 톤입니다. 이미 공급이 수요를 8천 톤이나 못 따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족분은 과거에 비축해둔 재고로 간신히 메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AI 데이터 센터가 본격적으로 전기를 빨아들이기 시작하면 이 격차는 더욱 벌어집니다. 더 심각한 건 우라늄 광산을 새로 개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땅을 파서 실제로 우라늄을 캐내기까지 평균 10년에서 15년이 걸립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도 마찬가지로 계획부터 가동까지 최소 10년입니다.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는 지금 당장 짓고 있습니다. 2년에서 3년이면 완공됩니다. 공급은 10년 걸리는데 수요는 2년 만에 폭발하는 완전히 비대칭적인 구조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일이 이미 있었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 수출을 제한하자 유가가 4배 폭등했습니다.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기름 없이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를 계기로 각 나라가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해법이 바로 원자력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전력의 70%를 원자력으로 돌리는 나라가 됐고, 한국도 원전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지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독일이 탈원전을 선언하고 멀쩡한 원전을 폐쇄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가스 공급을 줄이자 독일 전기요금이 폭등하고 공장들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을 위해 탈원전을 한다더니 결국 다시 석탄 발전을 돌리는 아이러니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에너지 안보를 무시한 정치적 결정의 대가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라늄 생산국이 몇 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카자흐스탄이 전 세계 생산량의 43%를 차지합니다. 캐나다가 15%, 나미비아가 11%입니다. 상위 3개국이 전체의 70% 가까이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의 영향권 아래에 있고 우라늄 농축 시장의 절반도 러시아가 쥐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엄청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우라늄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십시오. 파운드당 50달러 하던 우라늄이 10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불과 1년 만에 2배가 된 겁니다. 미국은 부랴부랴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고 자국 우라늄 생산 확대에 26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조용히 웃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가 탈원전 타령을 할 때 중국은 꾸준히 원전을 짓고 우라늄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건설 중인 원전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에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의 우라늄 광산도 중국 자본이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에너지 패권이 어디로 넘어가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라늄 한 톤도 자체 생산하지 못합니다. 100%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생태계가 무너졌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 중단되면서 날린 비용만 수천억 원입니다. 핵심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들이 줄도산했고 인재들은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력망입니다. 동해안 원전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야 하는데
송전탑 건설이 주민 반대로 몇 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이 수도권 전체 전력의 4분의 1에 달하는데 이 전기를 어디서 끌어올 겁니까? 국제에너지기구 자료를 보면 2030년까지 전 세계 전력 수요 증가분의 30% 가까이를 데이터 센터와 통신 인프라가 차지할 것으로 나옵니다. 이건 과거 경제 성장률과 비슷한 속도로 늘던 전력 수요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전기가 부족하면 AI 혁명도 없고 반도체 공장도 멈춥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산업용 전기료가 폭등하면서 독일의 화학기업 ASF가 중국으로 공장을 옮겼습니다. 지금 AI라는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이렇게 처참한 에너지 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아직도 AI 반도체 주식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정작 그 반도체를 돌릴 전기를 만드는 곳은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2, 3년 안에 닥칠 현실입니다. 원자력과 우라늄은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인류가 직면한 에너지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 대안입니다. 변화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는 것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내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쯤에서 저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대한민국 시니어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억울한 현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맨손으로 이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밤낮 없이 공장에서 땀 흘리고 허리띠 졸라매며 자식들 대학 보내고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을 만든 주역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노후 자금을 어떻게 쓰라고 합니까? 은행 PB센터 가보십시오. 직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엔비디아 사세요. AI 관련주 지금 안 사면 기회 놓친다고 합니다. 손주가 카톡으로 보내주는 유튜브에선 젊은 애널리스트들이 AI 혁명이라고 목에 핏대를 세웁니다. 그래서 70대, 80대 어르신들이 평생 모은 돈을 들고 증권사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주식들은 이미 몇 년 사이에 몇 배씩 올라 있습니다. 완전히 고점에서 사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정작 이 AI 붐을 만든 빅테크 기업들과 진짜 큰 손들은 반도체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와 우라늄 광산을 사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폐쇄됐던 3마일 원전 재가동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마존은 원전 옆에 데이터 센터를 짓고 직접 전력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AI가 돌아가려면 전기가 필수라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전기 확보에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금융회사들은 뭐 합니까? 시니어 고객들한테 이미 고점 찍은 미국 빅테크 주식을 팔아넘기고 수수료만 챙깁니다. 정작 그 빅테크들이 사들이는 원자력과 우라늄 쪽은 설명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잡하고 어렵고 당장 화제가 안 되니까 팔기 귀찮은 겁니다. 그냥 뉴스에 나오는 유명한 종목 추천해주면 고객이 알아서 사니까 편한 겁니다. 정부는 더합니다. 지난 정부는 탈원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정책으로 원전 산업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멀쩡하게 돌아가는 원전은 위험하다며 멈춰 세우고 태양광 패널 깐다고 온 산을 깎아먹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한전 적자가 30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 빚 누가 갚습니까? 결국 우리 전기요금 올려서 메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평생 성실하게 세금 낸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 덤터기를 써야 합니까? 반도체가 국가의 미래라고 떠들어대면서 정작 그 반도체 공장 돌릴 전기는 어디서 끌어올지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용인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겠다고 발표하면 뭐합니다? 송전탑 하나 제대로 못 세워서 동해안에서 만든 전기가 수도권으로 못 넘어오고 있는데 말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짓는 대기업들 보십시오. 자기들 서버 돌릴 전력 계약은 다 따로 챙겨 놓습니다. 재생에너지 100% 쓰겠다고 홍보하면서 실제로는 기존 전력망에 얹혀 탑니다. 전력망 투자 비용은 누가 냅니까?
공기업이 냅니다. 공기업 적자는 다시 전기요금으로 메웁니다. 여러분,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AI 혁신 분담금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대신 내고 있는 겁니다. 언론도 똑같습니다. 매일 AI 관련 주식이 몇 퍼센트 올랐다는 기사만 쏟아냅니다. 정작 그 AI를 돌릴 전기가 부족해서 전 세계가 난리라는 뉴스는 구석에 조그맣게 나옵니다. 우라늄 가격이 2배로 뛰었다는 소식은 경제면 한 구석에 짧게 나오다가 끝입니다. 화려하고 자극적인 AI 이야기가 클릭을 더 많이 받으니까 그런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아십니까?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해서 노후를 준비한 시니어 세대가 이런 정보 비대칭 속에서 호구 잡히는 걸 보기 때문입니다.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은 시간이 있습니다. 주식이 반 토막 나도 10년, 20년 버티면 됩니다. 그런데 70대, 80대 어르신들은 다릅니까? 한번 잘못 투자하면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돈이 병원비가 되고 생활비가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남들 따라 AI 주식 사지 마십시오. 뉴스에서 난리치는 종목은 이미 늦었습니다. 진짜 큰 손들이 어디에 돈을 넣고 있는지 보십시오. 에너지 안 보입니다. 원자력입니다. 우라늄입니다.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그 밑바닥을 받치는 본질을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더 이상 금융회사와 언론의 호구가 되지 마십시오. 평생 이 나라를 일으킨 여러분들이 노년에 이런 대접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만 내고 끝낼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자라는 건 결국 선택입니다. 뭘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뭘 안 사느냐입니다. 남들이 다 뛰어드는 곳에 늦게 들어가는 실수만 안 해도 절반은 지키는 겁니다. 첫째, AI, 반도체, 빅테크 이런 화려한 이름만 보고 따라 들어가지 마십시오. 최소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셔야 합니다. 이 회사가 먹는 전기는 누가 대주지? 이 사업이 커지면 전력 수요는 얼마나 늘지? 그 전기를 어떤 방식으로 생산하지? 이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에너지 안보라는 본질로 내려가게 됩니다. 둘째, 에너지 안보라는 큰 흐름 안에서 내 포지션을 잡으셔야 합니다. 모든 돈을 우라늄 원전 관련에 몰빵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내 자산의 일부는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꾸준히 가치가 올라갈 구조적인 분야에 배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기가 없으면 AI도 반도체도 전기차도 다 멈춥니다. 셋째, 정치 구호에 속지 마십시오. 탈원전이다, 재생에너지 100%다 이런 말들은 듣기에는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는 냉혹한 물리법칙과 숫자로 움직입니다. 태양은 밤에 뜨지 않고 바람은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 공백을 메우는 건 결국 원자력과 같은 기저전원입니다. 넷째, 정보의 질을 의심하십시오. 텔레비전, 유튜브, 증권사 리포트에서 말하는 내용이 누구에게 유리한지 항상 따져보셔야 합니다. AI 열풍을 가장 크게 외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주식을 팔아서 돈을 버는 곳입니다. 반대로 우라늄과 원전 이야기는 미리 알고 조용히 주워 담고 있는 소수만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표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70대, 80대의 투자 전략은 30대와 같을 수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해도 다시 일어설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이 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지키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남들이 춤추는 장터 한복판으로 뛰어들 게 아니라 장터로 물건을 싣고 들어오는 길목, 즉 에너지와 전력 같은 인프라에 눈을 돌리셔야 합니다. 진짜 부자들은 화려한 조명 아래가 아니라 그 조명을 켜는 스위치를 쥐고 있습니다. 전기가 끊기면 AI도 반도체도 다 고철입니다. 하지만
전기를 만드는 원자력과 우라늄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습니다.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그 밑바닥을 바치는 본질을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의 AI 광풍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화려한 AI 주식에 올라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AI를 지배하는 에너지 길목을 지키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지혜로운 생각과 경험을 남겨주십시오. 저는 확신합니다. 거친 풍파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온 진정한 영웅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6.25의 폐허에서 이 나라를 일으킨 진짜 영웅들이기에 혼란스러운 투자 시장에서도 본질을 꿰뚫는 지혜를 발휘하시리라 믿습니다. 화려한 말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의 피땀으로 모은 자산을 현명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시대정신 조박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